노후준비 노후생활비 시리즈. 만 65세 이상 혹은 장애인 가족분이 계신가요? 7가지 금융정보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미래에셋투자와 연금센터는 2023년 6월 은퇴한 50세 이상 남녀 400명에게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은퇴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지 못해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가장 1위는 무엇일까요? 응답자 중 43.5%인 174명이 답변한 1위는 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 등 개인연금에 좀 더 관심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였습니다. 실제로 정년을 코앞에 둔 예비 은퇴자들과 상담해보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가입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일찌감치 연금저축과 IRP에 가입했더라면 더도 덜도 말고 매년 세액공제 한도에 맞춰 꾸준히 저축했더라면 소득 공백도 메우고 부족한 생활비에 보탤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후회하십니다. 개인연금에 대한 아쉬움이 큰 것은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비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부부의 노후 생활비로 전국 평균적으로 한 달에 277만 원은 있어야 하며 서울의 노후 생활비로는 2인 기준 한 달에 330만 원이 있어야 적정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은 어떻습니까? 2023년 3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는 월 평균 62만 원의 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20년 이상 납부한 사람만 출연해 연금 수령액을 살펴봐도 월 평균 100만 원가량에 불과합니다.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기엔 여전히 부족한 것이 실정입니다. 한편 국민연금을 좀 더 받을 수 있게 신경 쓸 거리라고 후회하는 은퇴자도 26.8%로 107명이나 됐습니다.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케이스인데요. 요즘은 맞벌이 하시는 분이 많지만 설문에 응답한 50세 이상 은퇴자 분들은 남편과 전업주부 아내로 구성된 외벌이 가구가 많았습니다. 남편분 혼자 버시는 가구는 국민연금도 혼자 받으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전업주부는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젊으실 때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출이 안 나가니 좋았는데 남편분이 은퇴하시고 나서 두 분 다 노후를 보내실 때는 한푼이 아쉽습니다. 전업주부인 경우도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로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국민연금이 나옵니다. 만약 출산이나 육아를 위해 직장을 그만뒀다면 경력단절 기간에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으면 노후 생활비 마련이 훨씬 수월하게 됩니다. 연금 맞벌이를 준비하지 못한 점을 많이 후회하셨습니다. 연금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노후를 보내실까요? 한국고용정보원의 65세 이상 고용률 보고서에 따르면 노후 자금이 부족해 65세 이후에도 계속 일하는 분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65세 이상 취업자 수는 336만 5천 명으로 최근 5년간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연평균 9.0%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취업자 수는 연평균 0.9%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65세 이상 취업자 증가율은 무려 10배나 높습니다. 특히 같은 기간 80세 이상 취업자는 20만 4천 명에서 지난해 37만 6천 명으로 연평균 16.5%나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일하는 고령층 비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노후 보장이 부족한 상황에서 생계비를 벌기 위해 노동 전선으로 내몰리는 분들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5월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국내 고령층 55세에서 79세까지 인구는 1548만 1천 명입니다. 이들 중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건 932만 1천 명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은 60.2%에 달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분들의 절반 이상 55.8%는 근로희망 사유로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라고 답했습니다. 일하는 즐거움 35.6%, 건강유지 2.1% 때문이라는 응답 비율과 비교하면
노후 생활 대비가 충분히 돼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노후 생활비 노후 준비 시리즈에서는 노후에 알아두면 도움이 될 금융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순서대로 7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가족이 계십니까? 65세 이상 안전교육 이수하시면 자동차 보험료 깎아준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만 65세 이상이시고 개인용 자동차 보험을 들어있는 분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시면 자동차 보험료의 3.6%에서 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 결과가 적정 수준 즉 자가진단 결과 1등급에서 3등급까지라면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시고 결과가 적정 수준 이상이면 5%가 할인됩니다. 집에서 컴퓨터 등으로 온라인으로 이수하시고 인지능력 자가진단 결과가 수료 등급인 경우라면 3.6% 할인이 적용됩니다. 질문입니다. 교통안전교육 받은 고령자는 자동으로 자동차 보험료가 할인되나요? 교육 이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 보험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정보. 주택연금에 가입하실 예정이십니까? 주택연금 가입자라면 치매보험료를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보험회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알츠하이머 및 파킨슨 치매 진단 등을 보장하는 주택연금 연계 치매보험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치매보험에 가입하시는 경우 보험료의 10%가 할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 1688-8114에 문의하세요. 세 번째 정보. 서민나눔 특약을 아십니까? 자동차보험 피보험자가 기초생활수급자시거나 중증 장애인이시면서 소득 및 자동차 배기량 등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서민나눔 특약에 가입해 약 3.5%에서 8.0%의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 자동차는 사용연식, 배기량 등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용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등입니다. 네 번째 정보.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해 보셨나요? 전환 후 실납입 보험료에 16.5% 세액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피보험자가 장애인인 보장성 보험은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 특약을 통해 소득세 법상 장애인 전용 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일반 보장성 보험 세액 공제와는 별도로 장애인 전용 보험 공제 한도 및 공제율을 적용받아 추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세액 공제율은 종전 대비 3.3% 상승하게 됩니다. 질문입니다. 일반 보험을 장애인 전용 보험으로 전환하면 보험료 및 가입 금액 등 보험 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나요? 계약 내용이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다섯 번째 정보. 치매로 보험금 수령을 못할까봐 걱정되시나요?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사람을 지정해 보십시오. 대리 청구인 지정 서비스가 있습니다. 내가 지정한 대리인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치매보험을 비롯해 자동차 보험, 질병보험 등 다양한 상품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정보. 적정한 금융투자 상품에 가입하셨는지 불안하신가요? 65세 이상이시라면 주가 연계 증권 ELS 및 고난도 상품 등 가입 시 2영업일 이상 숙려기간이 부여되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이신 분이 투자 권유를 통해 파생결합증권,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 등에 가입한 경우 2영업일 이상 숙려기간이 부여됩니다. 숙려기간 이후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편 또는 ARS 등으로 계약 체결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 후 청약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또 65세 이상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일부 금융투자 상품 가입 시 가입 내역을 가족 등 지정인에게 문자 메시지 등으로 안내됩니다. 일곱 번째 정보. 부모님이 전화로 보험 가입하셨는데 철회 가능한가요? 고령자에게는 청약 철회 기간이 최대 15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이신 분이 전화로 가입한 보험 상품은 45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점을 알고 계십니까? 65세 이상이시면 전화로 가입한 보험은 청약 철회 기간이 최대 15일 더 연장됩니다.
따라서 보험 증권 수령 후 15일, 청약 후 45일 중 먼저 도래한 기간 내 철회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65세 이상 분들과 장애인 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7가지 금융정보를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